네.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공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자, 우리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경제 지문 할 거고요. 요게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에 아마 오늘 내용 설명하고 문제 2번 풀이하면은 끝날 거예요. 아마 2번 중간에 끝나거나 2번 끝까지 하거나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다행히 내일 수업이 또 있죠. 그러면 내일 시작해서 2번, 3번, 4번을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럼 10분에서 20분 정도 요 지문을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 말하기를 할 건데 뭐 말하기를 할 거냐면 2번 문제를 A, B 학생들이 서로 설명해주기 말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2번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서 이거 끝나고 나서 혼자 공부하면은 이거 뭔 소리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이 완전 끝나면 이제 내일이 끝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은 그냥 자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문에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것도 하나도 안 했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가계, 기업, 정부는 이거 줄 안 치셔도 돼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그리고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떤 선택을 한다고요? 합리적인 선택. 근데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뭐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된대요.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무슨 선택을 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근데 그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뭐가 큰 선택이다? 순편익이 큰 선택이다. 그리고 순편익을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그쵸? 편익 빼기 비용이 순편익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이래요. 우리 사실 편익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편익, 이익. 편익은 이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편익이라는 거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익, 이득을 말하는데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금전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금전적인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이 볼펜을 만들어서 이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2,000원을 벌었어요. 어떤 것을 번 거예요? 금전적인 것을 번 거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2,000원 주고 샀어요. 와, 나 이거 펜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뭐가 생긴 거예요? 금전적인 거가 생긴 거죠.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다음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비용이 나오는데, 비용은 당연히 뭔가를 사기 위해서 쓰는 거를 말하겠죠. 근데 비용을 구하는 공식은 뭐랑 뭐래요? 암묵적 비용 더하기 명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그리고 명시적인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잠깐 짧게 뭐 쓸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위에 있는 여백 있죠? 거기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세요. 옷 이렇게 쓰셔가지고 A 옷, B 옷 쓰시고 만 원, 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쓰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옷을 사러 간 거예요. 갔는데 A 옷이랑 B 옷이랑 둘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돈이 만 원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A 옷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해 보세요. A 옷을 사기 위해 내가 지불한 만 원 있죠? 그거는 무슨 비용일까요?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포기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비옷을 포기했죠. 그러면 그 비옷의 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말해보세요. 암묵적 비용은 몇 원일까요? 1하고 2만 원? 왜 2만 원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른 말에서 질문했을 때 만 원이라는 답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2만 원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해서. 아니, 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궁금해서. 어, 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요거를 비옷이 만 원짜리 옷이니까 비옷을 포기했을 때 가치가 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안해요. 나 진짜 무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 녹음 망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옷이 만 원이니까. 근데 제가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A옷, B옷 중에 A가 마음에 들어서 A를 사기는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B옷이 완전 나랑 찰떡이었던 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B옷을 입고 거리에 나갔잖아요. 내가 연예기획사에 캐스팅이 돼서 뉴진스의 여섯 번째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0만 원? 뉴진스의 여섯 번째 멤버인데? 그쵸? 엄청난 돈이겠죠.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것의 그냥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의 만 원짜리 옷이라서 만 원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뉴진스의 여섯 번째 멤버 되고 싶습니까? 될 수 있다면? 아 진짜? 어, 근데 진짜 너무, 빨리 합시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문단 갑니다.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 막 이럴 수도 있겠다. 자, 이문단 갑니다. 순편익은 한 개 비용이랑 한 개 비용이 어떨 때 가장 커진대요?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보시면, 한 개 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 그리고 한 개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한 개라는 말이 붙으니까 무슨 의미가 지금 붙는 거예요? 추가라는 의미가 붙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개 편익. 편익은 아까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이익이라고요. 한 개 편익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개 비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얻게 되는 추가로 드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 비용, 이거 한 개 비용이랑 한 개 편이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볼펜을 한 개를 더 살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사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인 거예요? 그거는 한 개 편익이 되는 거고 내가 이 볼펜을 사기 위해서 2,000원을 지불했으면요. 그거는 한 개 비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다음 갈게요. 자, 보시면 이제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라고 하면서 이윤의 극대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기업은 뭘 추구하는 곳이에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 개 비용이랑 한 개 수입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인 판단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합리적인 판단은 뭐가 가장 큰 선택? 순편익이 가장 큰 선택. 순편익을 구하는 공식은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 볼게요. 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한 개 비용은요. 상품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고 한 개 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선지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제대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시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한 개 비용은 상품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라고 돼 있죠. 다른 반 친구가 한 단위 뜻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볼펜 만드는 회사에서 볼펜 10자루를 만드는 게 만약에 하나의 세트다. 그러면 이게 한 단위. 신발 만드는 그 공장에서 신발 1,000켤레 만드는 게 뭐 한 단위다. 그럼 이게 한 단위.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상품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은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드는 공장인데 볼펜을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만드는 비용은 그냥 되게 기본적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볼펜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10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를 더 만들 때 드는 비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개 비용이라는 거예요. 한 개 비용의 뜻 이해되실까요? 기본 수량이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만들 때 드는 그 비용이 한 개 비용. 그러면 어, 그렇죠. 여기서는 10개가 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만약에 100개면은 100개라고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한 개 수입은 뭐냐면 지금 상품을 한 단위를 더 생산했죠. 이거를 판매해요. 그때 내가 얻는 수익이 한 개 수입.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요거 개념 지금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2명 찍어서 물어봅니다. 한 개 비용, 그 다음에 한 개 수입. 자, 정리해 보셨을까요? 이거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한 개 비용부터 해볼게요. 현주야, 한 개 비용. 맞아요. 그런데 그 볼펜 10자루를 그냥 볼펜 10자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본 수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10개를 더 추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한 개 수입 한번 해볼게요. 요거 민치 해봅시다. 맞아요. 10개를 더 추가로 팔았을 때 얻는 수입. 그게 한 개 수입.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전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기업은 지금 무슨 시장에 있는 기업이래요? 완전 경쟁 시장. 여기다가 네모를 좀 해놓을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뭐가 된대요? 한 개 수입이 된대요. 제가 여기다가 그때 별표 치라고 했었죠. 이거를 모르면은 뭘 풀 수 없어요. 이번 문제를 풀 수 없어서. 그럼 다시 말해서 한 개 수입은 이제 상품의 뭐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격 아니고 시장 가격이랑 같다. 상품의 시장 가격은 그 한 개 수입이 된다. 무슨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이 돼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좋아하는 빵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요새 혹시 유행하는 빵 아세요? 소금빵. 소금빵 근데 진짜 유행이긴 유행인가 보다. 물어보면 다 소금빵이라고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소금빵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소금빵을 파는 뭐 A 빵집, B 빵집, C 빵집 이렇게 있잖아요. 맛이 다 어떨까요? 다르겠죠. 쓰는 재료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세하게 서로 다른 맛, 뭐 미세하게 다른 크기, 재료의 차이 이런 거 있겠지만 약간 멀리서 보면 이거 결국엔 다 뭐 중에 하나예요? 소금빵 중에 하나죠. 상품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A빵집이 소금빵의 가격을 10,000원으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B랑 C도 따라서 올릴까요? 안 올려요. 왜 안 올릴까요? 얘들 만약에 따라서 10,000원으로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안 사 먹겠죠? 보통 소금빵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데요? 2,000원, 3,000원 정도 하겠죠? 소비자들도 납득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금빵 하나에 10,000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한 두 사람밖에 없으면은 담합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빵 파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가능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른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봤었던 그 지문이랑 상관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경제지문 있죠? 팔려는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 했었죠.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3문단이에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4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요 부분이요. 정말 근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대요. 자, 요 부분 이제 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반 수업이 마지막이에요. 다른 6개 반에서 요거를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어떤 반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생각에는 한계 비용은 어쨌든 비용이잖아요. 비용보다 한계 수입이 더 커야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되게 타당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그 순간에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고 이제 교무실에 혼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이 가능한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한계 비용이라는 건 일단 뭘 만들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는 거라 했어요. 기본 수량 만들고 난 다음에 추가로 만드는 거라 했었죠. 그러니까 이 기본 수량을 뭔가 만들 때는 당연히 이윤이 큰 게 좋겠죠. 근데 추가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만약에 볼펜을 1000개를 만드는데 추가로 볼펜을 1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볼펜을 10개 더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볼펜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숫자만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 더 만들려면은 누구도 더 뽑아야 돼요? 사람도 더 뽑아야 되죠. 그럼 그 사람한테 월급 줘야 되죠.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져봤을 때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이 조절이 되어야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 말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공장은요, 기본 수량을 만들도록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물건이 잘 팔려서 만약에 물건을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10개를 더 만들려고 해요. 10개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뭐 한 10만 원 정도 더 들고,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10개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 이 10개를 더 만드는데 비용이 1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팔았을 때의 비용이 한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안 만드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반대의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비용은 만 원 드는데 팔았을 때 1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이거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지문에서 주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비용이 10만 원이 들면 팔았을 때도 10만 원이 되도록 하는 게 이윤이 가장 극대화가 된대요. 그게 왜 그런지는 그거는 뭔가 경제학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요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만들 때 비용이랑 팔았을 때 비용이 일치해야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어떻게, 맞죠. 경제 쪽으로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연구를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기본 수량 말고 추가 수량을 만들 때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다음 갑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상품의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예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뒷면으로 뒤집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쓰겠습니다.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이렇게 쓰시고 한 4줄 정도 쓸 거예요.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볼펜을 10개를 더 팔면은 10,000원이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000원이 더 남는 거는 한 개 수입일까요? 한 개 비용일까요? 10개를 더 만들어서 팔면 10,000원이 남는 거예요. 요거 한 개 수입일까요? 한 개 비용일까요? 헷갈리시는구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개 수입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내가 얻는 거죠. 10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팔았을 때 얻는 게 한 개 수입이에요. 그러면 한 개 비용은 어떨 때 드는 비용일까요? 10개를 더 만들 때 드는 비용이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개를 더 팔아서 10,000원이 남으면 이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한 개 수입이라고요. 그러면은 10개를 더 생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00원이 더 든다.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한 개 비용이 되겠죠. 요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한번 볼게요. 볼펜을 10개를 더 생산했을 때 20,000원이 더 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10개를 만드는데 20,000원이 들어요. 팔면은 10,000원을 벌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얻는 이득은 얼마예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만드는데 20,000원이 들고요. 내가 이거 팔면은 10,000원이 남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이 장사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생산량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낮춰요. 생산량을 줄여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볼펜을 10개를 더 팔면은 10,000원이 남는데, 이번에는 이거 만드는데 5,0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 끝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 어떻게 돼요? 플러스 5,000원, 5,000원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생산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늘려야 되겠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요거를 참고해서 다시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면 이때는 이 생산비가 2만 원이란 뜻일까요? 5천 원이란 뜻일까요? 2만 원이란 뜻이겠죠. 이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 해볼게요.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이때는 생산비가 얼마일 때예요? 5천 원일 때 이때는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같게.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치면은 지금 10개 더 팔면 10,000원이 남으니까 그 생산비도 얼마로 맞출 때 가장 이윤이 극대화돼요? 10,000원이 될 때. 괜찮으실까요?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4문단을 받고 이제 5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무슨 비용이래요? 평균 비용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이번에 축제 때 판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반이 이번에 그거 팔았죠. 그 파란색 음료수. 메론소다. 그거 혹시 여러분들 만드는데 총 재료비 얼마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여러분들 이번에 축제 때 15만 원 다 썼다. 그럼 15만 원을 썼고 혹시 몇 인분 팔았어요? 몇 명한테 팔았어요? 아니면 메론 소다를 몇 잔 팔았어요? 100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15만 원 재료비가 들었는데 100잔을 판 거예요. 그러면은 한 잔의 평균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1,500원인 거죠.
여러분들 그 메론소다 한 잔에 1,000원에 팔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대천 요구를 위해서 자원봉사 하신 겁니다. 어, 요거, 요거 여러분들 거기다가 예시로 좀 적어주세요. 평균 비용의 예시. 근데 실제로는 이윤을 좀 봤죠? 그쵸? 맞아요. 응, 어, 어. 아, 어. 그러면 이거 다시 계산해야지. 아니, 보세요. 그럼 메론소다 비용이 15,000원. 100잔 팔았어. 그러면은 한 잔당 평균 비용 얼마예요? 150원이죠. 어. 3만 원? 아니, 3만 원이라 쳐도 그러면은 3만 원인데 100잔 팔았으면은 300원이니까 어. 아무튼 이거는 상당히 이득이 많이 남는 장사였다 이거죠. 그래서 다들 카페를 하는구나. 자, 아무튼 그래서 평균 비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비용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총 비용 나누기 생산량. 요거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15,000원 나누기 100잔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이랑 가변 비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 개 비용이 총 비용 중에서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개 비용이 무슨 비용이라 했죠?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라 했죠. 그러면 추가로 생산하려면 원래 없었던 재료를 사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은 변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이랑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이랑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균 비용은 아까 예시를 놓고 보면은 1,000개가 기본 생산량이고 10개를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개 비용은 몇 개만 가지고 보면 돼요. 10개만 보고 보면 되죠. 평균 비용은 1,000개에다가 이 10개 더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 1,000개를 만들 때 드는 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빌려야 되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이랑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데 고정 비용의 예시로 지금 주고 있는 정말 좋은 예시가 있거든요. 뭐래요? 임대료. 공장 빌리는데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변 비용은 이제 각종 재료비, 그 다음에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한테 주는 월급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이제 6문단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전제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전제가 뭐예요? 이 기업 무슨 시장에 있대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대요. 이게 2번 문제에도 나와 있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입니다.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자, 시장 가격과 비교해본다는 거는 달리 말해서 무슨 비용이랑 비교해본다는 거예요? 한계 비용이랑 비교해본다는 거 아실까요? 그 내용이 아까 몇 문단에 있었어요? 3문단에 있었죠. 그래서 평균 비용을 시장 가격 혹은 한계 비용이랑 비교를 해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뒷면 또 뒤집어 주세요. 요거 이제 쓰겠습니다. 4줄 쓰겠습니다. 평균 비용이랑 시장 가격에 대한 예시예요.
요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쓰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평균 비용이랑 시장 가격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볼펜의 시장 가격이 1,5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 볼펜 그 시장에서 팔면 1,500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볼펜의 평균 비용이 아까 뭐였어요?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이 뭐였죠? 총 비용 나누기 생산량.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거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거 하나 팔면 1,500원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팔면은 이윤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얼마? 요 때는 플러스 500원이죠. 이 장사 계속 해요, 말아요? 열심히 해야 되죠. 자,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평균 비용이 2,000원인 거예요. 근데 팔면은 1,500원 받아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 팔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00원이니까 이 장사 어떻게 해요? 빨리 접는 게 이득이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시장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가격에 팔아봤자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해서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대요. 자, 그러면서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 데 돼 있죠. 아까 시장 가격 얼마였어요? 1,500원이었죠. 그러면 요거보다 낮아야 이윤이 남는다라고 하니까 이때 평균 비용은 얼마여야 돼요? 1,000원이어야 장사했을 때 이윤이 남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이랑 더불어서 기업이 생산에 관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6문단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이제 7문단 갑니다.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결정을 살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기업의 생산 활동은 일단 뭐를 충족해 준대요? 소비자의 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용을 어떻게 시켜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도 어떻게 돼요? 성장시키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기업이 하나 있다. 그거 막 주식 잘 팔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막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경제 지문이 혹시 무슨 경제학이랑 관련된 지문이었죠? 거시경제학이랑 관련 있는 지문이었죠. 제가 요거 공부한다고 찾아보니까 이번 지문은 미시경제학이랑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 표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다 붙여놓으셨어요? 이거 다 붙여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1번부터 해볼게요.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변 비용이다. 몇 문단에 있을까요? 5문단에 중간 부분쯤에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1번에 1번이에요. 그러면 되게 쉬운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 비용에서 가변 비용을 빼면 그럼 무슨 비용이에요? 고정 비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요. 3문단에 그렇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1번에 2번이에요. 요거 찾는 거는 괜찮으셨죠, 다들? 1번 문제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3번 갑니다. 생산량과 상관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야 되는 임대료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임대료 부분을 찾을 거고 한계 비용 부분을 찾을 거거든요. 우리 임대료는 아까 무슨 비용이었죠? 고정 비용이었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있어요?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 했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혜원아, 왜 그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지원이 한번 해볼까요? 지원아. 왜 한개 비용은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당황스럽죠? 얘들아,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추가로 생산하는 거니까 뭔가 추가로 사야 되는 재료비, 추가로 고용해야 되는 사람, 이런 비용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 표시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임대료 부분, 요 부분이 1번에 3번에 1 이렇게 놓을게요. 1번에 3-1. 그 다음에 요 부분이 1번에 3-2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일단 표시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선지 내용을 한번 고쳐볼게요. 자, 생산량이랑 상관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야 되는 임대료, 요거는 무슨 비용이에요? 고정 비용이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무슨 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가변 비용. 그러면은 이거 결국에는 이런 문장이 되거든요. 고정 비용은 가변 비용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 지문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1번에 4번 갈게요.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이 생산된 상품에 똑같이 배분되었을 때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용이다 돼 있는데 이거 몇 문단에 있어요? 5문단에 네 번째 줄, 그쵸?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1번에 4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갈게요.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 대안 있죠? 뭐가 가장 큰 대안인 거예요?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인 거죠. 요거 어디 있을까요? 1문단에 네 번째 줄 1번에 5번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1번 문제 옆에 보면 여백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순편익 구하는 공식 써볼게요. 뭐 빼기 뭐예요? 편익 빼기 비용은 순편익. 그래서 1, 2, 3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편익은 다 10이고 비용은 5, 3, 1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1번의 순편익 얼마? 5, 2번은 7, 3번은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큰 선택이니까 3번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3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2, 3분 정도 남으면 수업 끝낼 거예요. 근데 끝났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2번을 다시 풀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2번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기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어느 한 기업에서 여기 완전 경쟁 시장에다가 네모해 놓을게요. 자, 그런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랑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옆에다가 Q 표시하셔가지고 요거 3개 좀 써주세요. 평균 비용, 한계 비용, 한계 수입. 요 3개의 개념을 아셔야 이번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다 쓰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평균 비용은 뭐라 했죠?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데 그게 평균 비용이죠. 한계 비용은? 그쵸. 추가로 생산했을 때 드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었죠. 한계 수입은요? 맞아요. 추가로 생산한 거를 팔았을 때 얻는 수입을 한계 수입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색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색칠 한번 해볼 건데 평균 비용은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한계 수입은? 그쵸. 우리 지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품의 뭐 자체가 시장 가격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그래프에 나오는 뭐가 한계 수입인 거예요?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인 거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시장 가격 얼마래요? P0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생산량은 얼마래요? Q0. 상품의 시장 가격은 P0. 그럼 결국에는 P0 요게 뭐인 거예요? 이게 한계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시장 가격은 한계 수입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가도 써놓으시냐면 여기 보면 비용 또는 수입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다가도 갖다 표시하셔가지고 한계 수입이라고 써주세요. 자, 다 쓰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평균 비용이랑 한계 비용은 우리 그래프에서 찾아서 이렇게 색칠을 했죠. 한계 수입은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나요? 그쵸. 이게 여러분들 한계 수입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지문을 읽고 문제 풀었을 때 이게 한계 수입인 거 알고 푼 사람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전교에서 딱 2명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이게 한계 수입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처음에 이거 문제 풀 때, 어? 여기 선지에는 한계 수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왜 그래프에는 한계 수입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얘가 지금 보면은 다른 2개의 선이랑 색깔이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축이 3개가 있는 그래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새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막 메가스터디 같은데 1타 국어 강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 비문학 잘 풀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주 듣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옛날 비문학, 그러니까 옛날 독서 영역은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점수가 잘 나왔대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어야 된대.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보면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문제를 빠르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문장을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요 부분 있죠. 요거. 요거를 찾지 못했으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실 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세심하게 읽는 연습 그런 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지금 다 한 거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그냥 그 답지 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시 풀어보시고 내일 시작할 때 요 문제랑 이제 3번, 4번 하고 난 다음에 2번 문제를 서로 말해보기 할게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